아이들에게 학교란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이 그린 학교는 하나같이 네모 모양입니다. 학교는 왜 네모나게 그렸어요? 학교가 네모네요. 네모나게 생겼으니까요. 치과세요.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요.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과 달리 학교의 모양은 단 하나뿐입니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 네모난 운동장에 네모난 건물,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네모난 복도를 따라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 네모난 칠판, 책상까지. 전국의 학교는 모두 똑같은 모양입니다.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 과거나 현재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학교 형태는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학교와 교도소의 풍경이 다르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죠. 감시와 통제, 획일화된 학교. 이것이 답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 세모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2015년에 건설된 동화고등학교의 삼각학교, 송악관입니다. 사실 삼각학교의 교실은 특별하진 않은데요. 삼각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건물 한가운데 생긴 삼각형의 중정입니다. 학생들은 중정에서 하늘을 보고 생일 파티를 하는 등 색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넓어진 복도 활용법도 학생들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모양만 바꿨을 뿐인데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죠. 하지만 학교 공간에 대한 통념을 깬 삼각형 모양의 학교는 여전히 전국에 단 한 개뿐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품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모양,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진행을 맡게 된 신종호입니다. 미래교육 플러스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우리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흔히들 19세기 교실에서 우리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21세기 학생들을 품을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 내주실 전문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입식 암기식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요. 한국말로는 긴 디자인, 내러티브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네모는 크기가 다 똑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하면서 네모난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획일적인 게 문제인 거죠. 상상력을 좀 열어준다고 했었을 때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주제는
학교는 왜 사각형이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선생님, 그 직장이나 학교나 전부 다 네모난 공간에서 예. 사시죠? 예. 그 사각형 공간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사실은 아까 전에 뭐 우리 네모의 꿈이라는 그 노래도 나왔는데 늘 네모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꼭 네모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길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공간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곳, 예쁜 곳은 어딘가 그랬을 때 역으로 네모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모가 아닌 모양들을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네모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 핸드폰들 보시면 좀 각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었고 뭐 그거 동그라미로 만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학교에서 그런 형태가 그 모양들이 그 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그 속에서 어떤 관계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고민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네. 딱 그 네모 자체, 네모난 게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획일적인 게 문제인 거죠. 다 네모인 게 문제일 뿐이지 사실 뭐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집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평면을 들여다보면 네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모나타는 게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재료도 적게 쓰면서 뭐 연관 산업, 예를 들어 가구도 네모났고 그거를 뭐 마감하는 재료들도 네모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치와 효율적인 거를 우선 가치에 두고 발전해온 모습으로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효율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을 최우선순위에 놨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선생님 의견 오늘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듣다 보면은 저도 거기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해외에도 보면은 그러면 네모난 교실이 없는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네모는 크기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예. 그 다음에 그 네모의 모양 비율까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은 각각 다른데, 그러니까 교육은 경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험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한 말이 그 건물이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건물이 가르친다. 예, 가르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건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학습하는 게. 근데 건물이 동일한 걸 배우니까 네모가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아이는 동일한 걸 배우니까 그렇죠. 이게 제 21세기의 그 학습 그 환경에서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전 이제 역사를 좀 하니까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이제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의 그 구조가 그 파노티콘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딱 그 간수가 여러 방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저 어느 날 문득 학교에서 왜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도 끝쪽에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있으면서 제가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간수가 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고개를 그렇죠. 빽하면 야야야 들어가야지 어딜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공간이 마치 형무소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두려워요. 그런 게 좀 두려워요. 저 사실은 진짜.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기고 하다 보면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할 때 사실 제 발자국 소리에 제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없는 무서워. 한 9시 정도에 맞아. 왜 이렇게 또 학교를 생각하시면 또 영화도 공포 영화, 그렇죠. 공감들도 많고요. 학교가 배경이죠 다. 사실 근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공간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이제 좀 억압할 수 있고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저도 이제 저녁 되면 이게 진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인지 이게 학교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배성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가기가 좀 무서워질 것 같아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교가 교도소와 같다, 뭐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게 옛날에 이제 좀 유행하면서 SNS에서 돌았던 말들이 있어요. 뭐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 갇혀서 이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하면서 이제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이런 이제 이런 농담조로 이제 도는 말이 있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교랑 교도소랑 솔직히 다른 거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결국은 이 아이가 불리는 게 학번이잖아요. 근데 교도소에는 이제 수감된 그 넘버로 불리는 거고, 그다음 교복이랑 죄수복도 결국 똑같은 거고, 뭐 우리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죄수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하는 일들. 그 말로는 이제 자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반강제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도소와 정말 비슷한 게 아닌가. 저희도 정말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저 맛있는 거는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교육학자 중에 필립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1968년에 이 교실에서의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교실에서의 생활을 보면 학생들이 권위, 규율, 순종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하고 상당 부분 학교에서의 그 숨어져 있는 메시지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꾸 막 슬퍼지는데요, 이러니까. 그게 너무 슬퍼지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학교가 좀 밝은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회자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쩌면 저도 그거에 일조를 좀 한 사람이기도 한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초등 사회교과서를 쓰면서 학교 공간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인권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헌법학자랑 같이 썼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인권 침해가 된다고요? 예. 교실, 학교란 공간에서? 학교 공간 안에서 예.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보건실입니다. 전교생이 수천 명이 되는 학교여도 막상 보건실 침대 대수가 3대 이상 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희 반 학생이 또 좀 몸이 좀 불편했는데 잠시 쉬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라 함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습하는 공부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팠을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그러니까 좀 마중물로서 어쩌면 오늘 우리 얘기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어떤 훈육에 대한 목적 공간들만 있는 그렇죠. 거죠. 학교가 보면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사옥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 뭐 식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요새는 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라이브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교는 학습이라는 어떤 그 목적 공간 이외에 구성원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습니다.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학생들이 듣고 편하게 보니까. 쉴 곳도 없고 네. 선생님들이 또 편하게 쉴 곳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부족한 게 네. 학교 공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좀 생각이 드네요. 학교는 이렇게 아까 지금 똑같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게 똑같이 무슨 뭐 설계도가 있나요? 예전에 90년대까지는 표준 설계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학교 건물을 많이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 땅이나 동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해서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설계도를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용도 다 똑같게 나오는 거죠. 공사비도.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물들을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게 90년 효율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가장 빠르게. 빨리 네. 가장 어떤 많이 목적을 짓는. 이룰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배워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속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학교는 당시에 어떤 뭐 경제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입식 암기식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에 산업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 그때는 굉장히 최적화된 공간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목적이 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공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보니까. 그거 덧붙여서 좀 제가
좀 전제를 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예, 예, 뭐냐면은 교사들도 정말 지내기 힘들다.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가 선생님들을 어떻게 더 배려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만큼의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편의문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편해집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학교 건축 설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왜 부모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게 가르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 설계하면 학교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실들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주어지거든요. 저희 건축가한테 무슨 실은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딱딱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교사 휴게실 그 정도만 말도 안 되는 있고,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막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학생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참 이제 뭐 당연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교사로서 되게 서글플 때가 체육하러 나갈 때 이제 초등교사들 특히 이제 체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제가 늘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옷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마땅히 체육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특히 이제 초등 현장에서 또 남교사가 적다 보니까 남교사만을 위한 공간이 없거든요. 더더구나 그러네요. 늘 저는 이제 숨어서 무슨 요정이 된 것처럼 근데 체육복을 입으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들 뭐 교사와 학생들의 그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다시 본다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같이 삶을 같이 영위하는, 그리고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막상 아주 기본적인 일상의 공간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왜 체육 시간마다 나는 어디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인가 아주 그런 실전적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모습들이 왜 나오는지 좀 정책적으로 좀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키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요? 왜냐하면 학교 공간 혁신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약간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게 공간을 혁신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학교 공간 변화 이렇게 안 쓰고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단어 쓴 게 학교 현장에 그 사람으로부터 끌어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자체가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도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이렇게 수업에서 바꿔서 써볼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에서 고민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바꾸면은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바꿔오셨어요. 그래서 건축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양념을 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건축가가 한마디로 음식을 딱 드리는 거예요. 햄버거, 피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한식을 먹고 싶은데 햄버거를 드리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핵심에 축이 돼가지고 이 공간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놔야겠다. 이 계획을 이제 해나가시는 게 학교 공간 혁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 학교 공간 혁신에서 진짜 학생, 교사, 즉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표준화된 설계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간이 설계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세상이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주입식 교육에 그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더 돼야 된다는 건데 학교 공간 자체가 애초에 그 시대에 그 효율성을 증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춰져. 실제로도.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나 학생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창의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들었던 걸로는 이제 유럽의 한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를 짓기 전에 교사들한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어떤 공간을 원하냐.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짓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정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그냥 지어놓고 교사랑 학생 다 넣은 다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표준 설계도. 네, 그런 거죠.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도 변화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도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점에서- 변화해야 될지 한번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예. 먼저 말씀하시죠. 학생들이 같이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문 만들기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교문 예. 이 직접 학생들이 교문 설계 디자인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예.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교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교문 때문에 뭐 차량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문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같았으면 그냥 이제 건축가 선생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지금 4년째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의 주제는 엄지척 교문이에요. 예. 우리 학교가 최고다라는. 그러네. 들어올 때마다 자존감이 예. 넌 최고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보시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급식이 제일 좋다는 친구가 그린 거. 이야, 이게 최고네.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예.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져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으로서 같이 풀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배성호 선생님이 이제 학교 환경을 구성할 때 학생이나 교사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한 예시를 가지고 좀 그러네요.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박성철 본부장님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인데 사실 해외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흔한 그렇군요. 내용이죠. 흔한 내용이에요. 네, 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1970년대 내지는 뭐 1800년대부터 이미 이 개념이 도입돼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는 게 이미 학술적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초에는 뭐 공장의 그 전문직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공장을 이제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이제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건물들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OECD에서 이제 지난해 에듀케이션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 역량을 보게 되면은 4차 산업이랑 같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에요. 가치의 창출. 예, 근데 이 가치의 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까 배성호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하고 아주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문을 보면 교문을 보면은 사실 아주 새로울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렇죠. 거기 숟가락과 포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급식 짜.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은 뭐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레벨업 시키는 걸 중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저 밑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거면 가치로 끌어올려서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새로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 사례를 좀 더 이어서 보자 그러면 덴마크에 이제 오레스테드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이게 학교예요? 예, 이게 학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짐나지움이니까 중등학교입니다. 정확히 중등학교. 보면 무슨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 그죠?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닉네임이 있어요. 노월 학교라고. 그러니까 벽이 없는. 노월. 이게 뻥 뚫려 있어요, 예, 지금. 뻥 뚫려 있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제가 봐서는 선생님께 너무 지금 핵심을 제가 얘기하는 걸 찝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애들을 보시면 누워 있어요, 자고 있고. 여기 지금 학교라면서요? 예. 근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50%는 교과 수업을 하고 하루에 50%는 애들한테 자유 수업이에요.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다니면서 공간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같이 이어져 있는 게 이 가치라는 거를 그 발견하는 건 누구냐 하면 학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가치가 발견되려면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학생이 얘기했었던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견을 받아서 건축가가 저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이 말씀대로 이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의 공간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게 이제 학생이든 뭐 또 교사든 뭐 성인이든 근데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삶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이제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보게 되면 당사자성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근데 저는 대단히 요새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우리도 지금 그런 공간을 열어주면서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뭐 선생님 사례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고군분투하셔서 사실은 없었던 거의 좀 토대가 약했던 상황인데 선생님께 건축가 선생님께서 직접 그런 것들을 실천해 주시면서 변화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배성호 선생님 말씀을 하셨으니까